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9편인 행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쟁에서 원정을 떠난 군대는 유리한 거점을 적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은 우직지게 멀리 돌아가는 듯하지만 직진하듯이 가고 있죠. 적국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던 지형과는 낯선 지형들이 등장하므로 이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짜서 이 기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우리 아군들이 어떤 길로 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매복을 하거나 방어를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는 기동을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변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기존의 계획을 밀어붙였다가 지형과 날씨, 적의 예상치 못한 대비 등의 병력이 크게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장수는 현장 상황에 매우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렇게 군쟁에서 구변까지 진행이 되면서 적국으로 행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자병법 제9편 행군의 핵심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입니다. 낯선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어떤 징조를 미리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해두는 것입니다. 우선 행군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은 가다, 하다, 군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죠. 바로 이동을 하고 수경을 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며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손자는 이러한 행군을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동하고 수경할 것인가, 그리고 적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 바로 처군과 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동하고 휴식하는 데 유리한 지형과 피해야 하는 지형, 이것들을 파악하고 각 지형에 따라 행동 방침을 정하죠. 나의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처군입니다. 적을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바로 상대의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상적입니다. 원정길에 오른 수만 명의 군대가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에 들어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손자는 미리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죠. 누구나 처음 겪어보는 일은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뒤에서 몰래 놀래키면 깜짝 놀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기 숨어서 나를 놀래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손자는 리더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지에 대한 정보와 적군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말합니다. 노련한 장수는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가 있기에 병사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장수를 따를 병사들은 없습니다. 나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말했다. 무릇 군대를 주둔하고 적의 상황을 살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산을 넘어갈 때는 계곡에 의지하고 넓게 트인 땅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 주둔하며 적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올라가 싸우지 않으니 이것이 산지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이다. 강을 건너서는 반드시 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적이 물을 건너오면 물속에서 싸우지 말고 적이 반쯤 건너올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것이 이롭다. 싸우고자 하면 물에 가까이 붙어 적을 맞아 싸우지 말고 살 수 있는 땅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주둔하고 물길에서 적을 맞이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물가의 군대가 주둔하는 법이다. 소금기가 많은 땅과 늪지를 건널 때는 오로지 빨리 떠나고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이런 땅에서 적과 교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울창한 나무를 등져야 하니 이것이 척택에서 주둔하는 법이다. 평탄한 땅에서는 이동이 쉬운 곳에 주둔하고 오른편과 뒤편의 지대가 높아야 앞은 사지가 되고 뒤는 생지가 되니 이것이 평탄한 육지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법이다. 무릇 이 네 가지 용병의 이로움이 황제가 사방의 우두머리들을 이긴 까닭이다. 1. 행군의 사지형. 산, 물, 평지, 습지. 처군, 상적. 행군은 이 두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는 기본적으로 평지와 습지, 산과 물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산을 건너가고 주둔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산의 길은 계곡길을 따라가라. 주둔할 때는
눈앞에 넓게 트인 땅을 두고 나는 높은 곳에 머무른다. 만약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건너고 나면 물과 멀리 떨어집니다. 적이 나를 뒤쫓아와도 물속에서 함께 싸우면 안 됩니다. 멀리 떨어졌다가 쫓아오는 적이 반쯤 건너고 반은 물속에 있을 때 공격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적은 뒤는 물이고 앞은 아군이 공격하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늪지를 건널 때는 일단 빨리 건너야 합니다. 늪지에서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만약 적을 만나면 발이 푹푹 빠지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물풀이나 나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빠져나오며 적이 늪지 가까이 오게 만들어서 싸웁니다. 평지에서는 오른쪽, 즉 서쪽과 뒤쪽에 언덕이나 산처럼 높은 지형을 두고 주둔합니다. 해는 동에서 뜨니까 오른쪽인 서쪽이 양지가 되고 뒤편인 북쪽으로 높은 지대가 있으니까 나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황제가 사방의 우두머리를 이긴 것도 이러한 용병법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방의 우두머리는 동, 서, 남, 북 네 방향의 제, 이들 가운데 황제가 이겼다는 것인데요. 오행사상이 이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황, 동쪽은 청, 서쪽은 백, 남쪽은 적, 북쪽은 흑. 청제, 백제, 적제, 흑제를 가운데 황제가 이겼고 황제는 이러한 네 가지 지형의 용병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군대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하며 햇빛이 드는 땅을 귀하게 여기고 그늘진 땅을 천하게 여긴다. 생명을 기르고 단단한 땅에 주둔하면 군대에 여러 질병이 없어지니 이것을 필승이라고 한다. 구름과 제방에서는 반드시 햇빛이 드는 쪽에 주둔하고 그곳이 오른쪽과 뒤쪽이어야 한다. 상류에 비가 내려 물거품이 내려올 때 그곳을 건너려 하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로운 땅에 거하다. 일단 당시의 기본적인 방향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서서 바라보는 쪽이 앞쪽이죠. 이 앞쪽이 남쪽입니다. 그럼 뒤쪽은 북쪽이 되겠죠. 그리고 왼편은 동쪽이고 오른편은 서쪽입니다. 해가 동에서 서로 가므로 서쪽인 왼쪽에 높은 지형을 두고 뒤쪽인 북쪽에 높은 지형을 두어서 해가 드는 양지에 머무르게 되면서 나는 높은 지형을 바라보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이 작전상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드는 땅이 되니까 질병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가 되면 빛이 들지 않고 그늘진 축축한 늪지에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 불리하게 되죠. 오히려 질병이 발생해서 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비가 오면 상류에서 물거품이 떠내려오는데 이때는 물의 수위가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집니다. 어떤 위험물이 물에 떠내려올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거품이 가라앉고 나서 물이 잔잔해지면 건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땅에는 절벽 사이 절간,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푹 꺼진 천정, 빠져나오기 힘든 철뢰, 장애물이 많아 그물에 걸리는 듯한 철라, 발이 땅에 빠지는 습지와 같은 천암, 좁은 골짜기와 같은 천극이 있는데 이런 곳은 반드시 빨리 벗어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런 땅을 멀리하지만 적은 가까이 오게 만들고 나는 이런 땅을 마주보지만 적은 등지게 해야 한다. 행군시 근처의 험한 지형 험조, 늪지와 웅덩이 황정, 갈대숲 겸가, 떨기나무 덤불 소림, 수풀이 우거진 예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이곳을 수색해야 한다. 이런 곳은 적의 매복과 첩자가 숨어있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3. 빨리 피해야 하거나 매우 수상한 지형. 반대로 매우 위험한 지형도 있습니다. 이를 손자는 절간, 천정, 철뢰, 철라, 천암, 청극의 6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절간은 높은 절벽 사이의 좁은 지형, 천정은 우물정자를 썼듯이 사방은 높고 가운데는 푹 꺼진 땅, 철뢰는 감옥뢰를 썼듯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땅, 천라는 그물라를 썼듯이 가시덤불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을 말하죠. 천함의 함은 함정이라는 말처럼 발이 땅에 빠져버리는 늪지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천극의 극은 틈이나 구덩이라는 곳으로 좁은 골짜기와 같은 틈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은 반드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형이 나에게 위험하다면 적에게도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노련한 장수라면 오히려 상대를 이곳으로 유인하거나 몰아넣는 계책을 쓸 수 있겠죠. 위험을 이익으로 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매우 수상한 지형도 있습니다. 행군 도중 주변의 험조, 즉 낭떠러지나 가로막힌 땅,
늪지나 웅덩이, 갈대가 무성한 곳, 떨기덤불이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은 적이 매복하거나 첩자가 숨어있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수색을 해서 적을 감지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땅, 산, 물, 습지, 평지에서 이동하고 수경하며 다시 이동하는 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땅에서도 각각의 지역마다 대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운 땅과 해로운 땅이 있기에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손자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평탄한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때론 물도 있고 물을 빠져나오면 늪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매우 큰 지도와 같아서 내가 가는 길에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처음 겪는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것을 미리 알아서 나만의 대처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삶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군쟁편의 처군, 이동하고 수경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이럴 때 나만의 해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 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행군의 상적, 즉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